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링 벨트하고 샤클 얘기 좀 해보려고 영상을 찍는데요. 지금 일단 제가 사용하는 슬링 벨트예요. 20m 짜리고 대부분 이제 10m에 샤클 해가지고 20m 만들어서 지하 작업을 많이 하시죠. 인양구 작업이나 그 하는 이유가 이제 와이어 슬림이나 후크 부딪힘 이런 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 지하 작업할 때는 슬링바를 길게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막말로 뭐 후크가 돌아가는 상황 있잖아요. 와이어가 까베기처럼 꼬이면서 그럴 때도 가끔씩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되게 타워는 간단해요. 타워는 간단한 게 4톤에 10m가 국룰.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거의 4톤 기본에 10m 짜리를 많이 써요. 현장에서. 그 10m를 쓰는 이유도 되게 저희가 슬링 벨트를 10m를 갖다가 이제 감을 수 있는 게 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폼 한 다이 90장짜리 폼 한 다이를 묶었을 때 10m면은 딱 적당해요. 그래서 대부분 10m 발을 쓰는 거고요. 되게 이제 이게 라운드 슬링바라 그러고 이제 면바라 그러죠. 면바가 여기다. 이런 걸 면바라 그래요. 면바. 되게 타워는 라운드 슬링바를 기본으로 쓰긴 쓰는데 면바를 쓰게 되면 무조건 100mm 정도는 쓰셔야 돼요. 그래야 재원이 여유 있게 걱정 안 하게 쓸 수 있는 게 100mm 정도. 저 라운드 슬링바 100mm 폭이 100mm 짜리가 2.8톤 정도까지 뛸 수 있거든요. 직선으로 달았을 때. 근데 우리가 철근 뜨듯이 올가미 묶음이라고 그러던가 아니면은 그거를 초크 묶음 뭐 이런 식으로 말도 하는데 거의 올가미 묶음으로 했을 때 0.8을 보시면 돼요. 뭐 막말로 3톤이었다 그러면 0.8 재원이 0.8이니까 빼면은 뭐 2.4톤 한 줄당 2.4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줄을 걸죠. 두 줄을 걸면은 4.8톤까지는 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개 철근 목수는 2톤 이상 나가는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폼 한 다이 이빠이 떠봐야 90장짜리 이빠이 떠봐야 1.8톤 뭐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철근 같은 경우에 묶음으로 봤을 때 2톤이에요 2톤 이상 묶질 않아요. 철근 올 때도 거의 대부분 철근 형틀 같은 경우에는 2톤 미만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같은 경우에는 줄 하나당 4톤인데 이게 U자로 묶었을 때 8톤 더블로 되는 거예요. 더블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초크매드 묶음 뭐 올가미 묶음 그걸로 했을 때 0.8이니까 4톤에 0.8이니까 이게 3.2톤 양쪽 우리 두 줄이기 때문에 6.4톤까지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반 접었다 그러면은 4톤짜리니까 8톤이 되는 거고, 이 두 줄이니까 16톤까지 제어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없죠. 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냥 4톤 10m 요게 국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뭐 유인타워 같은 경우는 안 그러겠지만 무인타워 같은 경우는 타워 설치하고 샤클이랑 슬링바를 주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슬링바 몇 미터짜리 몇 톤 무슨 바 주문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샤클은 몇 톤짜리 써야 돼요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냥 4톤 10m짜리. 그리고 이제 샤클 같은 경우에는 그냥 8톤 샤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국룰이에요. 왜냐면 8톤도 두 개니까 16톤이죠. 그죠? 그리고 더 작은 거 있어봐야 뭐 쓸데도 없고 그냥 8톤 샤클에 4톤짜리 슬링바 10m짜리 슬링바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20m 발을 얘기해서 주문해서 사용하는 이유가요, 이게 10m짜리 슬링바 두 개를 샤클로 연결해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중간에 샤클이 끌어올리다가
끌어올리다가 빔 사이나 모서리 같은데 껴가지고 바운딩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위험해요. 중간에 이제 연결한 샤클이 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하 작업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여건이 된다 치면 20m 봐 주문하셔서 해달라고 해서 하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저희는 육체노동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신경을 많이 쓰는 정신적인 노동이 강하잖아요. 그거를 하나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지하 작업할 때는. 그리고 지하 작업할 때는 지금 대부분 조금 일 하신다는 반장님들은 한번 엮어주죠. 두 개가 따로 안 놀게 밑에서. 지하 작업할 때는 웬만하면 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한번 묶어주고 올리세요 하고선 올리다가 빔에 걸려요. 빔이나 이런 튀어나온 빔들에 걸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기면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지하 작업할 때는 묶어주지 마세요. 두 개 그냥 막 흔들리면서 올리는 게 훨씬 나아요.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0m 바고 그 다음에 또 무인이다 보니까 엄청 길어요. 이게 엄청 긴 슬링바인데 저기 중간에 보시면은 되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이런 식으로 지금 5m 간격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저희 안전모를 쓰고 시야가 훅훅하게 보려면은 자꾸 오르락내리락 시야가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물건도 봐야 되지 스쿠도 봐야 되지. 왜냐면은 저희는 몸으로 느끼는 게 없잖아요. 무인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받았거나 이런 거를 무인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야로만 눈으로만 확인은 이게 올라오는 건지 타워가 힘을 받은 건지 이게 멀리 있으면은 느낄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표시해서 자꾸 시야를 이제 하늘 스쿠를 보고 뭐 물건을 보고 요런 시야가 아니라 저는 중간쯤에 저 표시해 놓은 거 그거를 봐요. 아 지금 힘 받은 건 당연히 알겠지만 이제 이게 지금 어디 안 걸리고 잘 딸려 올라오는구나. 그거를 요렇게 봐요. 후까지 시야를 안 가는 거죠. 그럼 물건 보고 요거 보고. 왜냐면 저희가 안 보이는 작업할 때 어떻게 보면 저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시야가 넓게 사용하면 좋지만 바쁘게 시야를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이제 사람들이 묶었다는 가정하에 저기 보시면 저 테이프 총 테이프 붙여놓고 락카 치르는데 저거를 이제 슬금슬금 힘 받은 거는 당연히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물건이 힘 받고 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되게 인양구 아래는 허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쫄아가지고서 뭐 일단 천천히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저는 기준점을 잡아 놓은 거예요. 지금 저게 총테이프가 지금 위로 올라가면서 한 칸 올라갔죠. 그리고 2칸 올라갔죠. 그럼 이때부터는 천천히 해요. 이때부터는 이제 인양구에 다 온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자재를 묶더라도 저 길이만큼 올라와야 되는 거죠. 2칸 정도. 그래서 저거를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팁이라면 팁이고 그런데 그러면 시야를 이렇게 갔다가 물건을 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표시해 놓은 것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총테이프만 어디가